우리가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을 먹어서 소화해서 배변하는 그 과정 중에 독소가 계속 배출이 돼요. 물론 뭐 변으로 항문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숨 쉬면서 폐를 통해서 숨으로 배출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피부를 통해서 우리 땀으로 독소 노폐물이 배출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는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하죠. 그래서 간에서도 해독 작용을 하고, 우리가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음식을 먹으면 소변을 보잖아요. 그 소변으로도 독소가 나오고, 장으로 배변 할 때 역시 독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독소가 안 좋다는 얘기네요. 여러 장기를 통해서 뿜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렇죠. 거군요. 우리 몸에 생기는 독소를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숨 쉬면서 나오고, 땀 흘리면서 나오고. 구멍구멍에서 다 나오는 다 나오죠. 다 나오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이 음식물이 소화되고 흡수되고 배변되는데 평균 약 18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꽤 걸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이 배변을 할 때까지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이게 해결이 돼야지 좀 독소가 그때그때 배출이 되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소장과 대장의 길이를 합치면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길이가. 엄청 긴데. 네, 엄청 길어요. 네. 물론 2m. 개인 차이는 조금 있지만 평균 7.5m. 가늠이 안 되죠. 7.5m면은 쭉 늘려보면은요, 네. 아파트 3층이라고 그래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긴 대장 소장이 우리 뱃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이 장을 통해서 배변될 때까지 이 꼬불꼬불한 장을 통과해서 배변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물론 이제 설거지에서 음식물은 따로 걸러내고 물만 하수구를 통과하지만 물만 내려간 하수구에도 물때가 엄청나게 껴요. 근데 우리 장에는 물만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물이 다 내려가서 항문으로 나올 때까지 저 꼬부르꼬부란 장에 숙변, 노폐물 많이 끼겠습니까? 이런 그 배변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이 독소가 더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망가뜨리는 게 바로 독소입니다. 독소입니다. 네,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망가뜨리는 이 독소가 가장 큰 주범인데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오장육부의 흐름이 안 좋아져서 이 밸런스가 더 쉽게 깨지게 됩니다. 네. 한방에서는 음양오행에 배속을 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심장이 여기에 있죠. 네. 신장 방광생식기는 아래에 있죠. 네. 그런데 우리 몸이 이렇게 잘 오장육부가 돌아가려면 심장화는요, 이게 우리가 건강하려면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심장의 심화가 내려와서 아래에 신장 방광생식기 물을 데워줘요. 그리고 이 물이 올라와서 또 이 불을 꺼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이 잘 돌아가야지 인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보일러 같네. 네. 보일러.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 화가 올라오면서 가슴도 벌렁벌렁하고요. 화가 나고, 화병. 그다음에 열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는 차가워야 되는데 얼굴이 뻘개져요. 네. 그리고 눈도 차가워야지 눈도 맑고 초롱초롱한데 열이 올라가니까 맞아. 눈에 있는 촉촉한 눈물도 다 말라가지고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고 심하면 빨갛게 충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이 올라가면 뚜껑 열린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뚜껑 열리는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 만성적으로 열이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파요. 머리카락 다 빠져요. 탈모도 그래서 올 수 있습니다. 아래는 따뜻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래가 차가워졌어요. 소화도 잘 안 돼요. 뭐 가스도 잘 차요. 생리불순. 그렇죠. 생리불순, 생리통, 여자들은 냉. 그리고 남자들은 성기능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깨지는 원인이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로 독소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 독소가 쌓이면 이제 우리 몸의 증상들이 구체적으로 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독소가 쌓이면은 혈액도 뭔가 탁해지게 되고 혈관에도 독소가 쌓이게 되면 뭔가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심,
뇌혈관계 질환도 더 올 수가 있고요. 요즘 제일 많이 걱정하는 암. 네, 발병률도 높아지고 이 독소 자체가 세포를 공격하고 간이나 특히 장 같은 이런 장기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독소로 비만이. 그럼요. 비만하신 분들 보면 독소 없이 비만하신 분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네, 이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해독이 기본입니다. 해독을 하게 되면 열도 저절로 좀 내려오고 아래 차가운 것도 웬만큼 따뜻해지게 되는데 이야. 이 체내에 독소가 쌓이면 비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 몸에서 해독 기능이 정상이면 독소를 잘 처리를 해서 체중도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여러 가지 네. 잘못된 걸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축적이 되면은요, 이 축적된 독소로 인해서 비만하게 되는데요. 이 비만하기 전에 어떤 걸 느끼냐면은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일단 무기력해져요. 피곤해요, 쉽게. 만사가 귀찮아요. 맞아. 그리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부어요. 그리고 이제 피곤하고 이렇게 축 늘어지니까 살아보려고 일단은 더 먹게 돼. 토하니까. 순환이네. 예, 그러면 먹을 때는 좀 난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또 안 돌아가니까 더 붓고 살찌고 그리고 배변도 원활하지 않고 하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먹기만 하고 빠지질 않으니까. 그렇죠. 먹기만 하고 자연히 쌓일 그렇죠. 여기 점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몸을 잘 평소에 관찰을 해보면 이 독소가 나한테 보내는 신호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 이 신호를 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신호? 제일 먼저 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혀를 보면 보통 혀는 정상적인 태가 약간 하얀색 살짝 껴있는 게 뭐 가장 보편적인 정상적인 설태인데요.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 혀의 설태가 좀 더 많이 색깔도 노랗게 갈색으로 흑갈색으로 이렇게 설태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서도 이 독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눈은 원래 좀 이렇게 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눈이 잘 충혈이 돼요. 네. 그리고 다래끼가 잘 생겨요. 눈곱이 자주 껴요. 네, 그리고 아침에 눈곱도 일어나면. 잘 생겨요. 이러면 뭔가 독소를 한 번쯤 의심을 심지어 아침에 해보셔야 눈이 붙어서 되고요. 안 떠져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잘 배설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 몸의 림프절인데요. 우리 몸에서 림프절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겨드랑이. 겨드랑이. 네. 그런데 겨드랑이에서 땀나고. 땀은 누구나 나죠. 네. 그런데 이게 악취가 나고 네. 뭔가 좀 심하다. 이러면은 한 번쯤 독소를 좀 의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독소 자가 진단 중에서요, 2~3개 있다. 이 정도는 그냥,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4~5개 정도 있다. 이러면 옐로우 카드. 7개 이상이다. 그러면 전문의를 찾으셔서 좀 적극적으로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명함 받아가야 됩니다. 오늘. 바로 전문의 바로 가야 됩니다. 몇 개예요, 솔직히 몇 개예요? 저 지금 7개 정도. 뭐예요? 1번 껴,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1번 아니고. 꼈는데 노랗거나. 그러면 8개입니다. 빨리. 뭐든 상위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뭐든 상위 1%를 좋아해요. 다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제가 생활 속에서 네. 이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래요. 요거요. 먼저 요거요. 혈자리 지압하는 혈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합곡혈인데요. 네네. 우리 손에서 네. 엄지 손가락과 두 번째 검지 손가락이 만나는 부분에서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 누르셔야 돼요. 잡힌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합곡은 원래 이게 급소예요. 네. 그래서 누르면 굉장히 아프고요.
사실은요, 제자리에 제대로 잡으면 엄청 아파요. 아파요. 예, 기절하게 아파요. 근데 독소가 쌓인 조혜련 씨 같은 경우에는요, 가지러지게 아프죠. 그럼 박영진 씨 한번 저는 지금 바람에 스쳐도 아파요. 가만히 있어봐. 바람에만 스쳐도 아파요. 아니, 선생님 제대로 한번 해. 진짜 상태가 어떤지. 합곡혈을요 생각날 때 이렇게 수시로 눌러주시면 이 소화도 더 좋게 하고요. 체기가 있을 때는 직방이고요. 예, 멀미가 나거나 예 그럴 때 이 합곡혈을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다음 혈자리는요 복부에 있는 혈자리인데 관원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 관원혈은요 배꼽 아래에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4개를 겹쳐서 배꼽 아래에 요 여기다 이렇게 4개 내려가는 요 자리예요. 관원혈은요 자궁이나 생식기 건강에도 좋고요. 이 관원혈은 아랫배는 제가 아까 따뜻해야지 좋다고 했잖아요. 이 관원혈 부위에 핫팩이나 뜸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잠이 오더라고요. 그럼요. 배가 따뜻하면 잠이 잘 오죠. 마지막 하나 혈자리가 또 있는데요. 용천혈입니다. 발바닥에서 제일 온폭 들어간 부분인데요. 이 자리는 한자로 용천, 샘이 퐁퐁퐁퐁 쏟는다는 그런 예, 의미이고 이 용천혈이 옛날에 꼬마 신랑 발바닥 때리는 자리가 바로 이 용천혈을 자극하기 위해서고요. 독소를 빼는 거였어요? 독소만 빼는 게 아니고요. 독소 배출에도 좋지만 정력에 심장 방광 생식기를 자극해주는 방광 생식기를 자극해주는 지금 늦었어. 이 용천혈을 지그시 지압을 해주시면 우리 몸의 모든 흐름을 좋게 해주고 그래서 피로 회복에도 좋기 때문에 용천혈 지압은 이렇게 한가할 때 앉아 계실 때 이렇게 평소에 눌러주시면 독소 배출에도 아주 좋습니다. 네. 정쟁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선생님 이름 가지고 좀 장난을 좀 쳐볼까 하는. 어떻게 해요? 독소 정지 행 선생님의 말씀은